네, 그러면 첫 번째 주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랑생활검사 김웅은 왜 사표를 냈는가? 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검사 내전이라는 이제 드라마도 보셨고, 또 그 책이 이 출판계의 불황 속에서도요, 아주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책을 봤는데, 그 책은 이른바 생활 밀착형 검사. 그러니까 검사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검사들이 뭐 집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 그 다음에 뭐 어디 가서 뭐 점심 먹는 얘기서부터 또 이제 이 자신들이 이렇게 접하는 수사하는 이 과정에서의 얘기, 또 자기하고 같이 조를 이뤄서 일하는 경찰들의 얘기, 그러니까 수사관이죠. 김태우 수사관 같은 이제 그런 얘기 같은 게 아주 이렇게 적나라하게 아주 재미있게 맛깔스럽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김웅이라는 사람이 참 그 이 성격이 밝고, 그러니까 명랑 검사였던 거예요. 그 다음에 생활 검사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주 그 각박하고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밝은 면을 보고, 그 다음에 또 그 면을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에너지를 퍼뜨리는 거. 저는 그런 사람 제일 좋아합니다. 일단 저는요, 잘 웃는 사람 좋아하고, 그리고 밝은 이미지의 사람을 좋아합니다. 왜 뭔가 이렇게 막 침울하고 막 어둡고 뭐 이렇게 심각한 척 하는 사람 저 굉장히 안 좋아해요. 누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로 조국이 그렇죠. 하고 막 이렇게 쓸어내리고 쓸어 올리고. 정말 조국은요, 지금 집에서 청소나 했으면 좋겠어요. 쓰는 거는 잘하지 않습니까? 자기 머리칼 쓰는 그 정성. 뭐 누가 세워봤더니 뭐 5분에 한 뭐, 10대 번을 쓸어 넘기더라 이러는데, 그런 정성으로 집이나 갈고 닦고, 이제 정경심 대신에 이 바톤 터치 해갖고 구속이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참 어려울 겁니다. 네. 오늘요, 김수진님께서 북콘서트 못 가게 돼서 여비 대신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안영환 선수님과 함께 따뜻한 차 한잔 하세요. 수진님 고맙습니다. 안영환 선수도요, 뭐라고 할까요? 지금 굉장히 이렇게 막막할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더 짠하고, 저 친구처럼 참 좋은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저만한 친구 없는데,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디서 비교도 안 되는 그 사이비들이 지금 막 뺐지 3선 4선 다는 걸 보면, 이거는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문제다는 생각이 저는 솔직히 들었습니다. 왜? 아니, 한 번 속으면은 그건 속인 사람이 나쁘지만, 두 번, 세 번 속이면은 속은 사람이 바보 아닙니까? 그 사이비 정치인들한테 속은 이 국민들, 이번에는 제발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영환 그 선수한테 오늘 수진님의 뜻, 네, 꼭 전해드리고요. 네, 함께 따뜻한 차 나누겠습니다. 참, 그리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행사는 4시 반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4시 반부터. 근데 이제 4시쯤에는 사람들이 다 모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4시쯤 저는 일찍 갈 테니까 저 있는데 오시고요. 우리 이 여옥대첩 친구들은요. 그렇게 하시고 이제 행사 끝나고 난 뒤에 그 송파 여성문화회관 이 로비에 제가 서 있겠습니다. 그럼 글로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우리 같이 차 한잔 혹은 맥주 한잔 하러 가면서 우리 많은 얘기를 좀 현장에서 나눴으면 합니다. 그거는 뭐 현장 중계는 안 되지만은 제가 블로그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떤 이야기가 나눠졌는지를 다 그 여러분의 심정하고 똑같죠. 그래서 오늘 4시 반에 송파 여성문화회관 일로 오시면 됩니다. 저는 물론 있고 우리 안영환 선수의 출정식 여러분께서 뜨거운 박수로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요. 자,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 김웅 기자가 뭐라고 했는지 참 아주 그냥 문재인이 글쎄요. 뭐 감각이 있다면 정말 아팠을 겁니다. 자, 이 검찰 개혁이라는 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사기꾼들을 많이 잡아보고 취조도 해보고 수사도 해봐서 잘 아는데 이거는 완전한 말짱한 사기극이다. 이름은 검찰 개혁이지만 자기들에게 말하자면 칼을 대는 거. 이거는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그래서 자기들의 영구 집권을 위한 말짱한 사기극이 검찰개혁이란 이름으로 이 문재인 정권에서 밀어붙여지고 있다. 이게 이제 김웅 기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즉, 경찰을 문재인 정권이 다음 4.15 총선에서 충성맹세,
그러니까 부정선거고 뭐고 충성맹세를 해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같이 맞바꿨다. 엿바꿔 먹었다. 한마디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경찰은요 이제 기소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 전에 기소권은요 검사의 몫이었습니다만 이제는 경찰도 기소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 기소권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면은 뭐를 되게 만드는 권력도 있지만 또 비토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소를 당연히 해야 될 상황이고 수사가 아주 차곡차곡 빼박으로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이 이거 말 안 돼 이러면서 그냥 뭉개 덮어 이러는 게 바로 비토 권력, 즉 기소를 비토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올곧은 경찰관 많이 알고 있고요. 훌륭한 경찰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그 수준과 어떻게 보면은요 검사들 즉 사법시험을 통과한 검사들의 수준하고는 사실은 큰 차이가 있는 게 뭐 우리가 뭐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검사가 아주 조직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고 이거는 기소감이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경찰에서는 아 이거는 아니야 하고 뭉개버리는, 그러면 그 피해는 누가 받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 국민이 받게 됩니다. 그것도 돈 없고 백 없는 사람이 받게 됩니다. 변호사 쓸 수 없죠. 그러면은 딱 이렇게 보고 별것도 아닌데 아 오늘 내가 정말 저 자식 저기 뭐 제대로 불지도 않고 기분 나빠 기소해 버려야지. 기소 한번 하게 되면요 여러분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이 한나라당 때 기소를 많이 받아봐서 아는데요. 그렇게 되면은요 불기소 하고 기소하고는요 하늘과 땅 차이에요. 재판에 가야죠. 시달려야죠. 그리고 거기에서요 진짜 또 괜찮은 판사를 만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면 정말 1년 내내 때로는 뭐 3년까지도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벌을 받게 되는 거죠. 뭐 벌금형이라든가 잘 돼야 기소유예, 즉 너는 죄가 있지만은 그냥 이거를 뭐 3년 동안 기소를 해준다. 내지는 집행유예 이 정도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국민에게 이렇게 검찰 개혁이라고 속이고 가는 목적지는 어디냐? 중국 공안이다. 즉 경찰 공화국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이제 그 중국 공안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중국에 여행을 가고 그러시면은 공안이 갖고 있는 이 권력이라는 건 옛날 우리 뭐 국정원이나 그 뭐 안기부라든가 중앙정보부 뭐 이런 것과 경찰력이 이렇게 딱 이 손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안만 지나가도 사람들이 벌벌벌 떨어요. 그리고 이 중국 공안에서 이렇게 취조를 받으면요 얼마나 중국이 인권이 정말 바닥인 나라인가를 알게 되는 게,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몇 년 전에 이렇게 경찰서를 이렇게 중국에 갔다가 지나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책상에 이렇게 앉아서 경찰이 공안이 말하자면 무슨 취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취조를 받는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두 손을 포승줄에 묶여갖고 이렇게 뒤로 하고요.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서 취조를 받고 있었어요. 의자 없어요. 이게 중국 공안입니다. 참 무서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김웅 전 검사는 왜 그 유치원 3법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검경 수사 조정법 이거를 딱 통과시키고 나서 여당에서 민주당에서 50명이 모여서 축배를 들고 나중에는 17개 시도에서 총선에서 승리하게 되면 올라온 진상품으로 우리가 잔치를 하자 이런 말을 했겠는가. 바로 이거는 즉 경찰을 통해 가지고 다음 총선에서 100% 이긴다는 자신들의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은 도처에 이제 CCTV가 다 깔려 가지고 즉 경찰의 감시를 받는 경찰 공화국이 된다. 자, 여러분 이쯤 하면은 여러분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조지 오웰의 동물 농장이 바로 이거하고 똑같은 상황을 묘사를 한 겁니다. 이제 2020년에 대한민국은요 조지 오웰의 동물 농장에서 빅브로다가 딱 이렇게 쳐다보고 내려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온 사방에 CCTV를 해서 우리의 사생활 보호 못 받습니다. 또 사생활 보호는 절대로 저리 가라 하고 모든 것은 경찰의 감시망 속에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정말 이 문재인 정권의 인질이 된 게 아닌가. 문재인 정권의 노예가 된 게 아닌가. 저들의 영구 좌파 집권에 정말 도구가 된 것이 아닌가. 너무나 서글프고 너무 기가 막힌 생각이 듭니다. 자, 김수지님, 취객에게 얻어 터지는 경찰 꼬라지는 이제 안 봐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아마 그럴 겁니다. 딸기파파님께서 경찰의 기소권이 있었으면 김경수 건, 윤총경 건도 다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빙고입니다. 헐 아그네스님께서는 웃긴 건 국민들이 조국에게 빚을 졌으니까 문재인이 대통령 자격으로 면죄부 주자고. 아유, 뭐 저 얘기할 것도 없죠. 네. 자, 현지님께서는 지금 홍콩에 계신 분인데요. 중국 샹하이에 가서 공안들이 한인을 다니는 교회에 급습하는 것도 봤다. 중국 공안 진짜 무섭습니다. 자, 박건배님께서는 중요한 것은 이 국민들이 말하자면은 정말 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나 자신보다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 나라를 이끌어 갔으면 하고 바라는데 깜도 안 되는 것이 설치고 있으니까 복장이 뒤집히는 겁니다. 옳은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나보다 나은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겁니다. 총선에서. 근데 우리 국민들은요, 아주 만만한 사람 뽑는 거 좋아해요. 나랑 같이 막걸리 먹고. 어저께도 제가 레이몽 박님한테 들었는데, 이분이 이제 창신 초등학교 출신인데, 졸업 동창회 할 때마다 정세균이 안 왔을 때가 없다는 겁니다. 그 바쁜 사람이 와가지고 얼굴 내밀고 이러면 또 이 창신 초등학교 동창들은 저 사람 뭐 국회의원이고 그렇게 다선 의원인데도 우리하고 똑같이 해 이러면서 정세균이 찍어주고 너무너무 그게 싫었다고. 정세균이처럼요 나라 일은 걱정 안 하고 자기 배지 보존에만 걱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 찍으면 진짜 안 됩니다. 정말 걱정이에요. 자, 암실로님께서 결국 검찰 인사는 조국의 애틋한 문통에 조국 살리기였네요. 조국이 살아야 내가 사니까. 네, 바로 그겁니다. 이 문장이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검찰에서는 이 김웅 교수였죠, 이분이 연수원 교수였는데. 사의 표명에 대해서 굉장히 뜨거운 반응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반응을 보면요, 이것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씹어야 될 반응이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의 표명을 보고 이 이프로스라는 검찰의 이 SNS에 쫙 올라온 겁니다. 정부가 검찰 개혁이라는 명목하에 진행하는 이 문제점 너무 심각하다. 한 검사가 말했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비애가 가슴에 맺힌다. 또한 검사가 말했습니다.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직결되는 형사 절차 제도가 형사사건 당사자 입장에서 숙고되지 않은 채 가위질되면서 패스트트랙으로 탁 밀어붙이는 걸 보면서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생각했다. 참 뼈 때리는 말입니다. 요즘 표현 그대로. 또한 검사가 말했습니다. 검찰개혁은 거대한 사기극이다. 또한 검사가 말했습니다. 사기극의 피해자는 역시 돈 없고 백 없는 서민이다. 자, 그런데요, 이번에 이제 김웅 검사도 사표를 냈지만은 또 김정호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장도 사표를 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검찰을 밖에 나가서도 내가 마음으로 응원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조용히 물러났는데, 아마 이 사람이 이 검사가 받은 충격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바로 이 검사는요, 이명박 대통령을 말하자면은 이 뱀수재 혐의로 집어넣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조국 일가 수사에서 왜 돈을 정말 담보도 이렇게 시원찮은데 확 몰아준 이른바 상상인 그룹 있지 않습니까? 이거 수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 수사할 때는 잘한다 적폐청산이다 이러더니 상상인 조사를 하니까 아예 이 사람이 부서에 있는 조세범죄조사부를 아예 없애버렸어요. 붕 뜬 거예요. 이런 게 이제 공중폭발이다, 공중분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참 무서운 정권이지 않습니까? 눈치 안 봐요. 기고만장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마 굉장히 쇼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검찰에서 이번에 1월 8일 날 추미애에 완전히 피비린내 나는 칼질이 있었죠. 그래서 윤석열 검사의
모가지만 남겨놓고 그냥 완전히 다 잘라버렸습니다. 근데 또 1월 13일에는요, 추미애가 직제 개편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1월 13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전에 검찰과 그 이후에 검찰하고는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다. 완전히 검찰이 새로운 세상이 돼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검찰로서는 지금 너무나 참담하고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울 겁니다. 자, 지금 박오드리 햇번님께서 적폐청산이 누구를 위한 적폐청산입니까? 이건 우리가 이제 결론을 다 얻은 거죠. 자신들의 복수를 위한 적폐청산이었던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는 적폐에 대해서 청산하는 게 아니라 복수 대혈전이 적폐청산이었던 겁니다. 자, 윤초롱초롱님, 그런데 요즘 한국당의 대응을 보면 너무 절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저도 정말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일단 우리가 지켜보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안영환 선수한테 이제 안영환 선수가 통합추진연대 사무총장인데 지금 계속 회의도 하고요. 나름대로 있는 힘을 다해서 애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어저께도 제가 통화를 하면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냐고. 그리고 당신 선거는 하나도 신경도 안 쓰고 지금 거기만 매달려서 내가 조금 걱정도 된다. 이랬더니 안영환 선수가 그러더라고요. 역사에 죄를 짓는 거다. 지금 통합하지 못하면.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냐. 저는요, 여러분, 이래서 안영환이 좋습니다. 아마 그게 안영환과 저의 공통점일 거예요. 우리 자신이 배지 달고 저는요, 배지 다는 내내 8년 동안 제 전역의 인생은 없었습니다. 원래 정치를 제대로 하려면 남의 인생을 살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 살면 안 되고요. 그래서 남의 인생을 사니까 행복할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참 불행했던 거죠. 그리고 온갖 고초도 겪었고요. 그래서 정말 그 안에 들어가고 이런 게 너무 저는 사실 끔찍해요. 그래도 안영환 선수가 다시 한번 그 안에 자기가 들어가겠다고 그 악의 소굴이나 마찬가지인데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 저는 그래서 응원합니다, 여러분. 자, 근데 이 김웅에 이어서 또 하나 아주 화제의 인물이 있어요. 정유미 부장검사입니다. 정유미 부장검사, 이분이 여성 검사인데요. 이분이 이문정에 대해서 어저께 그냥 일격을 가했습니다. 이문정, 너 검찰 안에서 있는 거를 왜곡을 해갖고 있는 그대로 알려도 이게 정말 문제가 될 판인데 그 내부에 있는 거를 다 왜곡을 하고 거짓말을 보태고 부풀려가지고 그 SNS에 올리고 인터뷰하고 이래가지고 네가 과연 원하는 게 뭐냐, 너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직격탄을 가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현장에서 묵묵하게 일했던 후배들이 업무보다는 소셜미디어 등으로 현 정부 옹호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표시한다. 그리고 정권의 무도한 검찰 죽이기라는 이 말하자면은 작업에 즉 발을 담근 거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이문정이 이제 인사 거래를 나한테 했다. 너 취소를 하고 소를 취소하게 되면은 너 해외로 보내줄게. 이러면서 검찰 간부가 인사 거래를 했다고 하는데 이 정유미 대전지검 형사 2부장이 뭐라고 했냐면 이건 말이 안 된다. 즉 인사 거래를 할 수 있는 직급의 사람도 아니었고 또 그렇게 인사 거래를 하는 그런 검찰의 내부에 말하자면은 네트워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문정이 너의 그 이름과 또는 세상에 대해서 정부의 그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아주 그냥 확실하게 지지선언을 하고 말하자면 행동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네 스스로가 검찰을 죽이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직격탄을 날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이 정유미 검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문정, 네가 뭔가 오해한 것이 아니라면 조직을 욕보이려고 의도적으로 당시 상황을 왜곡한 것이라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적어도 개인의 팩트와 팩트와 이 검찰 내에서의 진실과 네 개인의 그 개인적인 감상을 구분해라. 내부적인 소통을 하면서 검찰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을 했으면 하는 게
나의 간절한 새해 소망이다. 상당히 이렇게 뭐라고 할까 차분하게 그러면서도 할 말은 다 하는 아주 매섭게 그 검사의 하나의 내면을 드러낸 글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이문정이 또 어저께 밤에 페이스북으로 올려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정윤희 부장이 당시 주의 깊게 안 들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언니 뭐 그렇게 기억력 좋은 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이문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문정은 팩트를 얘기하지 않고 자기의 감상을 얘기한다 이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팩트를 얘기해야지. 언니 왜 그렇게 기억력 안 좋지 않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개인적인 인신공격으로 했다는 거. 정말 그 어떻게 보면은 한심하고도 한심한 이문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검찰의 이제 내부의 이 상황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검사들이 지금 항명 파동을 해서 300명이 지금 검사 300명이 사표를 품고 다닌다는 이 300설이 이 서초동에서 파다합니다. 그러면 300명이 딱 사표를 던지고 나머지 1700명이 수사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꿋꿋하게 버텨야 되느냐 한번 여러분의 의견도 한번 제가 궁금합니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 의견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니스님께서요. 북콘서트 못 가서 성의로 조금 보냅니다. 화이팅입니다. 니스님 감사합니다. 늘 후원해 주시는데 나라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귀한 후원해 주시는 거 깊이 감사드리고 잊지 않겠습니다. 네, 오늘 안효한 선수한테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제 이 검찰 쪽에서의 그 분위기, 제가 보기엔 이건 양날의 검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즉, 이 김웅 그 검사도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미국에서 이제 노예선을 타고 흑인 노예들이 이제 끌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 이 아미스타드 노예 무역선이에요. 그러니까 1939년에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를 이렇게 막 왜 우리가 루트라든가 뿔이라든가 그런 영화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냥을 해갖고 여기다가 이 사슬을 매가지고 참 끔찍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노예선으로 갔는데 거기에 있는 흑인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켜갖고 정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선을 말하자면은 조정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인 말하자면 조타수한테 의뢰를 하니까 이 백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으로 그냥 계속 몰고 간 겁니다. 그 망망대해에서 알 수도 없었던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노예들이 그냥 더 말하자면은 혹독한 처벌을 받고 이렇게 해갖고 아마스티드에 이제 그 비극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제 생각에는 검사들이 사표를 다 낸다 하면은 정말 여러분 말씀대로 누구 좋을 일 시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로 아마스타드의 비극이 재현될 수가 있는 거죠. 시끄러운 애들 다 나가버리고 좋아 이러면서 문재인이 씩 하고 웃을 수 있는 겁니다. 또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연수원에서도 강연을 했다고 하는데 뭐 법이 바뀌니까 검찰도 바뀌어야 된다. 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검사는 검사다일 겁니다. 즉 검사는 무슨 일을 이 시대에 해야 되는가? 나쁜 악을 응징하는 겁니다. 법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나쁜 놈에게 복수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수술하는 겁니다. 암세포를 도려내는 겁니다. 사회의 암세포를. 그런 점에서 검찰이 할 일은 정말 많지 않은가. 그래서 저는 남아서 꿋꿋한 검사들이 많이 남아있기를, 그리고 시원찮은 사람들이 다 나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반대가 되면은 제일 곤란한 거죠. 아마도 검찰총장인 윤석열 총장이 절대로 나는 그만두지 않겠다, 사표 내지 않겠다. 아마 문재인 정권은 윤석열을 막 발길질을 하고 거기다가 구정물을 막 끼얹고, 그래서 저건 인간도 아니고 인간 말종이다, 이래서 온갖 거 다 뒤져가지고 아마 쫓아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들이 끝까지 윤석열 총장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자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강욱이가 아마 그 더러운 손으로 지금 그 작업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